도토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중학교 1학년 7단원 입체도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학습 순서로는 먼저 다면체와 회전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뿔의 건널비와 부피,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본 후에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다면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다면체란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말해요. 각 기둥은 두 밑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 각 뿔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 그리고 각 뿔대는 각 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다면체 중에 각 뿔이 아닌 다면체를 말해요. 그림으로 볼게요. 다면체는 이렇게 면, 모서리, 꼭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각 뿔을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밑부분을 각뿔대라고 해요. 각뿔대는 두 개의 밑면을 가지고 있고 옆면은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각 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 각 뿔의 옆면은 삼각형이었죠. 이렇게 각 기둥, 각 뿔, 각뿔대는 모두 다면체의 한 종류예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는 다각형이 아닌 면이 있기 때문에 다면체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고 넘어가길 바래요. 이번에는 정다면체예요. 다면체 중에서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해요. 정다면체는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5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4면체는 4개의 정삼각형 모양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꼭지점마다 모인 면의 개수는 3개예요. 나머지도 다 정리해 보았는데 직접 정다면체를 관찰하고 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래요. 다음으로 회전체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을 말해요. 이때 직선 L을 회전축, 회전하면서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삼각뿔이 나와요. 그리고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 반원은 구, 사다리꼴은 원뿔대가 만들어져요. 사다리꼴은 모양에 따라 원뿔대가 아닌 회전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회전시켜야지 이런 모양의 원뿔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직접 도형들을 회전축에 대해 회전시켜보고 나오는 회전체를 직접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항상 원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원이 나오죠? 또 회전축의 수평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삼각뿔에서는 이등면 삼각형이, 원기둥에서는 직사각형이, 구에서는 원이, 원뿔대에서는 사다리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는 다양한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볼 거예요. 먼저 기둥부터 시작해볼까요? 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기둥은 합동의 밑면 2개와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둥의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 2개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돼요.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 옆면의 넓이를 옆넓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원기둥의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바로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식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요. 방금 배운 식을 이용해서 문제 2가지 풀어볼게요. 먼저 가로가 3cm, 세로가 2cm, 높이가 12cm인 사각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볼까요? 건널비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였죠. 여기서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밑넓이의 둘레와 같다는 것을 전개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132cm 제곱이 나와요.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72 세제곱cm가 나와요. 다음으로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볼게요. 밑면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옆면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2파이r과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죠. 계산하면 48파이 cm 제곱이 나와요. 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계산하면 400파이 세제곱 cm예요.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식 모두 외웠죠? 다음으로 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식을 알아볼게요. 뿔도 전개도를 그려보면 N각뿔의 전개도는 N각형 모양의 밑면 1개와 삼각형 모양의 옆면이 N개가 나와요. 원뿔의 전개도를 보면 원 모양의 밑면 1개와 부채꼴 모양의 옆면 1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 밑넓이와 옆넓이를 모두 더하면 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 기억나나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였는데요. 이때 원뿔에서는 밑면의 반지름이 r, 모선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옆면인 부채꼴의 반지름은 l이 되고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인 2파이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부채꼴의 넓이에서 r에 l을 2파이r을 대입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파이 rl이 나오고 이때의 r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이때의 l은 모선의 길이예요. 그리고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이번에는 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볼게요. 먼저 가로 세로가 모두 6cm이고 높이가 4cm, 옆면의 높이가 5cm인 사각뿔이에요. 사각뿔의 건널비는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하면 되죠. 옆면이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옆넓이는 한 옆면의 넓이 곱하기 4를 해주면 답은 96cm 제곱이 나와요.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48 세제곱 cm가 나오네요. 다음은 반지름이 5cm, 높이가 12cm, 모선의 길이가 13cm인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볼 거예요. 뿔의 밑넓이는 파이 r제곱, 옆넓이는 파이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니까 계산하면 90 파이 cm 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00 파이 세제곱 cm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볼 거예요. 반지름이 r인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와 같아요. 즉, 구의 건널비는 파이 곱하기 2r의 제곱인 4파이r 제곱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2r인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와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예요. 즉, 구의 부피는 이 원기둥의 부피인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이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공식 두 가지는 꼭 외우고 넘어가길 바래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구의 건널비와 부피 공식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반지름이 5cm인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봅시다. 구의 건널비 공식은 4파이r 제곱이고 아래 5를 대입하면 100 파이 cm 제곱이 나와요. 구의 부피 공식은 뭐였죠? 맞아요.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었죠? 아래 5를 대입해 계산하면 3분의 500 파이 세제곱 cm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다면체와 회전체가 무엇인지부터 기둥과 뿔과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공식까지 배워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8단원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도토리 친구들 안녕!